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이 뭐 설마 오늘까지 내릴까 생각했는데 오늘도 내리는데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리고 하방이 열려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또 하락이 쉽지만 시장이란 게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인식하는 게 이 패턴 인식인데 우리 머리는 내리면 계속 내릴 것 같은 요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패턴 인식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뭐 금방 후루룩 미끄러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는 실제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확실히 지금이 바닥이다. 요건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바닥이 나온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여건이 굉장히 지금 나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데 지수에 상당한 왜곡을 주지 않을까? 네, 요렇게 보고 있고 그 상장 초기니까 그 왜곡이란 게 요 은행 업종에 대한 것과 같습니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있기 전에는 금융 업종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였다가 카카오뱅크가 들어가니까 카카오뱅크 때문에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 은행이 카카오뱅크 때문에 다르게 움직였듯이 코스피도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시장에 초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데 내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키 맞추기를 하고 패시브 자금이 빠지는 과정에서 약간 지수 흐름 대비 나쁠 수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수를 조금 들어 올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 저점을 사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까지 잘 버티면 연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괜찮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코스피는 어쨌든 이번 주 바닥이 나온다.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깼으니까 기간 조정이라는 그 예측이 벗어났고 그럼 상반기가 나쁘고 하반기가 좋다는 부분은 아직 인정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럼 하반기에 뭐가 좋아지느냐 하반기의 주도주는 거의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삼성전자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시장의 흐름을 탈 수 있는데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신흥국 증시가 관심을 받는다. 두 번째는 인텔이 큰일 날 수 있다. 예, 세 번째가 그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그 위탁 생산 관련해서 파운드리 관련해서 3나노 공정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요 세 가지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 신흥국이나 인텔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나중에 뭐 연속적인 흐름이라 하더라도 요 3나노 공정에 성공하는지 여부는 상반기 말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핀팩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재미없는데 이 파운드리를 할 때 요 평면으로 이렇게 평판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미세 공정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미세해질수록 이 간섭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정보 전달이 안 되게 되고 반도체 불량인 겁니다. 그래서 요걸 3면에다가 가두면 되겠다 해서 나온 게 핀팩 공정인데 이 핀팩 공정 다음 게 이름으로 얘기하면 나노 와이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3면이 닿는데 하나, 둘, 셋. 그거는 이제 나노 와이어 방식은 이렇게 다 닿을 수 있게. 그리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 나노 시트 방식. 이게 이제 이렇게 사면이 닿게 요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섭 현상이 줄어드니까 더 미세 공정이 가능하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나노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
양산입니다. 개발이 아니라. 그러면 3나노에서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 요 공정이 이론적으로는 성능이 30% 향상됩니다. 그리고 뭐 크기도 당연히 작아지고 미세 공정 단위가 높아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데 크기가 작아지는 게 한 35%. 네, 그리고 전기 사용량이 50% 절감이 됩니다. 뭐 이건 같은 3나노급이라고 본다면 삼성전자에서 이 3나노를 생산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그 성능 차이가 이렇게 현저하게 난다는 거고, 그 결과는 삼성에서 파운드리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대형 고객사를 중심으로 TSMC에서 대응을 잘 못한다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성공하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10만 원을 갑니다. 10만 원 이상도 갈 것이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이상을 가는데 코스피가 안 올라간다?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성공하고 하반기에 간다.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5월에 이제 통계적 약세에 삼성전자를 살 겁니다. 많이 사도 부담 없으니까 이건 삼성전자를 사서 파운드리 그리고 하반기에 반도체가 통상적으로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계절적 성수기 더하고, 그리고 저기 뭐 스마트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접는 쪽으로 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을 때 삼성전자가 달려서 하반기에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뭐 삼성전자만 달리고 나머지 별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수는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갈수록 먹을 게 많아지는 그런 구조니까 5월까지 이번 1월에 바닥이 나오고 5월까지는 재미없는 흐름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삼성전자 사서 만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삼성전자 사가지고 뭐 얼마나 만회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삼성전자로 2배 먹는 거, 이거는 뭐 다른 종목으로 한 5배 먹는 거랑 같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낮으니까. 예, 그래서 코스피는 전망이 그렇고 코스닥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거품주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주가 꺼지는 과정과 나머지 종목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합쳐도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좀 체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코스닥 소형주들은 의외로 또 잘 버팁니다. 왜냐면 더 빠질 게 없으니까. 시가총액 뭐 500억 하는데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예, 근데 시가총액 500억짜리는 안 빠졌지만 시가총액 10조짜리는 실제 보면 가치가 10조가 되느냐 그러면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당분간 코스닥 지수는 더 약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가상화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상화폐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요 채굴이 중단되면 그러면 이제 그 가치가 더더욱 이거를 이제 공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트래픽이 발생을 안 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점점 그 어떤 뭐랄까, 이 화폐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지만 그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완충 작용을 해야 되고 유동성을 한 방에 날려버릴 게 필요합니다. 거기서 날아가야 다른 게 그나마 안전하니까. 그러면 뭐 주식 시장을 날리겠습니까? 부동산을 날리겠습니까? 가상화폐 날리는 게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날릴 거고, 세 번째는 가격 제한 폭이 없으니까 유동성 충격을 한 방에 짧고 굵게 끝낼 수 있습니다. 주식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빠지고 이런 과정들이 며칠에 걸쳐서 하게 되고 이 심리가 확대 재생산이 되는데 가상화폐는 이 종말빔 하나로 끝납니다. 이 빔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디지털 달러를 출시하는 데 있어서 가상화폐가 존재해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디지털 달러보다 더 공신력이 있는 대우를 받는다. 미국 달러 패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 때문에 가상화폐는 시간 문제지 조만간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말 빔이 나오지 않을까. 한 방에 끄장 나버리는. 예, 그렇게 되면 세 가지 측면에서 또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유동성이 한 방에 증발이 되니까. 뭐 내려가면 요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내려가면 주식 이거 상대적으로 주식은 버티고 가상화폐가 내려가니까 이걸 팔고 여기로 가야지. 이 유동성이 이동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찔끔찔끔 내리면.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이익률 90%입니다. 이 근데 그 거래소의 기능은 대체로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상장도 지들 마음대로고 뭐 상장 폐지도 지들 마음대로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되고 규제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을 텐데 그 과정이 아직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세금을 거두는 거라면 유지를 시킬 수 있지만 아직 그런 게 없다.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예, 그러면 지금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예, 뭐 NFT를 거래를 하든 뭘 하든 해도 결국은 허상에 떠 있게 되니까 이 얘네들이 날아갈 것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얘들한테 지분을 갖고 있거나 얘들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뭐 주목을 받는 이런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찔끔찔끔 내리면 한 방에 유출되는 부분이나 관련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야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가상화폐에서 종말빔 한 방으로 끝내는 게 정책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굉장히 지금 일찍이 없었던 위험에 노출이 됐다. 가상화폐 시장은. 예,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식은 안전하다. 지금 내리는 거 진짜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그렇게 심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려운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꼬박꼬박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좀 일찍이라도 예, 그것밖에 없는데 뭐 네. 어쨌든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보고 제 머릿속에서 창조된 게 없이 그냥 보고 그냥 기억하고 있다 떠드는 거니까 이게 뭐 크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박식한 것도 좀 거리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됐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종목은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품이 있는 종목들, 거품이 잔뜩 껴있는데 여기서 떨어진다고 싸다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종목들이 이 DL은 대림이니까 뭐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예, 시장이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사실 힘든 시기에 함께 해야지 좋을 때 주식으로 돈 땄어요.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이 기쁨을 나누는 정도지.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조금 뭐 역할에 대한 어떤 예, 만족은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나쁘고 저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선물 한 계약 사놨는데 한 700 날아간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요 오너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거 정용진 부회장 꼴 보기 싫다고 집 앞에 있는 이마트를 안 가고 홈플러스를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예, 하지만 오너가 이렇게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시장 영향이지 요 오너 리스크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은 이렇지만 제가 한 6 개월 전부터 예, 영신금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예, 아주 강력한 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놀라게 한다. 이 세상을 놀라게 한다라는 부분, 예,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면 저것도 뭐 뜬구름 잡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관련 실무를 하실 분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제가 이 추진하는 게 잘 진행이 되면 이 조 단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 제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음, 아마 하게 되면 대표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제가 이 대표이사를 한다는 것은 그 이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적임이신 분들도 계신데 조금 난색을 표하셔 가지고 할 수 없이 중대재해 일어나면 그냥 구속되는 그런 각오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실무하시는 분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저도 뭐 금치산자는 아니니까 그 사업 계획을 보고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지금 폭락장애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겠지만 저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예. 그래서 그게 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이 뭐지? 숟가락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억을 투자하는 건 부담인데 10 사람이 1,0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 1,0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뭐 부담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예 투자 기회를 드려서 요 조 단위 프로젝트로 예 행복한 예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게 예 요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힘들고 '아 진짜 주식 때려치고 싶다.' 예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보시고 아마 한 3-4월 정도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예 잘 시장에서 잘 버티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너무 너무 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둘 다 좋은 종목이니까 싸게 사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예. 참 적응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이것도 적응이 안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코로나 폭락보단 덜한 것 같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 기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런지 뭐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요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것도 만만치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여기서 뭐 설마 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고 예 오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영향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5 월까지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기준에서 현실적인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주가가 부진합니다. 아이파크 사고 이후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시행 사업에 투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 아이파크 사고 이후로 어떤 상황이냐면, 인허가 관련해서 보완 지시가 많이 나온다. 뭐 이거 인허가 보완하면 그냥 한 달 금방 날아갑니다. 예, 인허가 보완. 그리고 더 큰 게 이제 시공비 인상. 시공사들이 적당히 빨리빨리 해서 책정된 시공비, 이제는 사고 났으니까 FM대로 해야 되겠네. 그랬을 때, 시공비 올릴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요 시공사하고 계약을 안 한 어떤 시행 사업이 있다면, 요건 이제 수익률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다행히 뭐 제가 투자한 거는 다 이 시공비 인상 전에 다 진행이 됐으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이 건설주들이 그 아이파크 사고 이후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고, 상황이 어렵고 금리 인상 때문에 분위기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이니까 좀 별로다. 근데 그 별로인 걸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에 또 가격 보면 뭐 나쁘지 않다 라는데, 예, 그래도 그 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인데, 이게 이제 현대산업개발하고 약간 헷갈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시장에서 후한 평가를 못 받는다는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현대건설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요 예측에서 흥행몰이에 실패를 했다. 예. 그리고 희망 공모 가격 하단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 증시가 하필 수요 예측할 때 폭락한 것도 있고, 건설주인 것도 있고,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상장을 해버리면 조금 상장 뒤로 미루지 않을까. 뭐 타이밍이 너무 나쁘니까, 시장도 나쁘고 아이파크 문제도 생겼고, 그리고 아이파크랑 하필 뭐 현대산업개발이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공모 수요 예측에서 실패했으니까 상장을 미루지 않을까. 그 상장을 미루면 상장 기대감으로 오른 건 없지만 또 주가가 빠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현대건설이 어떤 상태냐 또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도 맞고 이익도 많이 나고, 국내 건설 시장에서 현대건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현대 힐스테이트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 힐스테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지금까지는 별로고 상장까지 안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는 쪽으로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는데 뭐 상장은 그래도 나중에 하지 않겠냐. 지금 시기가 워낙 좀 특출나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중에서 오늘 변동성이 컸던 종목, 상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다 팔았는데 파는 걸 받아주네. 네, 제가 팔고 제 물량을 다 받아줬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다녀왔는데,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한번 윗꼬리로 다녀오는 것은 물량 체크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한번 올렸을 때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러니까 대기 매도세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보통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이런 테스트를 왜 할까라고 봤을 때 한번 이런 시원한 모습을 연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야, 그러면 너 다시 사면 되지 않냐? 뭐 2,000원에 팔았다가 지금 사면 1,800원이니까 10%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예, 그렇긴 한데 뭔가 선뜻 안 땡깁니다.
예. 심리하고 좀 반대로 간다고 했을 때 손도 안 땡기니까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신금속. 영신금속은 딱히 언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 국내 부품주들 중에서 부품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품질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 의존도가 큰 종목들이 많고, 큰 회사들이 많고, 예, 근데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부품 자체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하고도 많은 물량, 그 많은 물량의 주문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해외 업체 중에서 우리가 비교적 전기차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가 먼저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전기차 부품주들, 예,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큰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에 의존하다가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 확대가 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신금속은, 예, 그런 기회가 있는 상태지 않나라고 보고, 하지만 이 주가라는 것도 뭔가 이 주도를 하는, 집중해서 주도를 하는 이런 주포가 있어야 강하게 움직이는데, 영신금속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포가 없지 않나. 없으면 그냥 지금 뭐 577억이니까 시총이, 여기서 뭐 더 빠져봤자 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예, 다만 오르는 건 영신금속 보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 글로벌, 예, 수의 업체하고도 납품을 하고 있고, 수의 업체에도. 그리고 영신금속에서 이공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 수주나 이런 게 늘어날 것이라는 확실한 전망이 아니면 이공장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영도 조금 보수적으로 해왔고, 예,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뭐 1,000억 되는 종목은 허다하니까, 작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시류를 잘 타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은 하고, 예, 그 다음으로 조금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대한제분. 예, 지수하고 종목하고 비교할 때 항상 그렇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저점을 깼는데 저점을 안 깼네. 요것만 해도 일단 양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안 깬 이유가 뭐 저평가도 너무 심하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장 회사는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장 프리미엄을 보통 시장에서 200억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시총이 200억인 회사가 있다. 여기에 뭔가 그럴싸한 사업을 붙이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붙이게 된다면 이게 그냥 1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시간 절약, 원래 사업을 시작해서 이익을 내서 상장하는 것까지 보통 한 3-4년 봐야 되는데, 이런 상장 회사를 끼고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이미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1조짜리가 될 건데 200억 더 투자한다고 문제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상장사 프리미엄이란 게 존재하고, 예, 그래서 뭐 500억 정도 되는 종목들은 떨어져 봤자입니다. 이런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한제분은 2,500억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대한제분의 자산 가치라든지 보유 현금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한제분은 요 가격 이하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종목들의 하반 경직성처럼. 그리고 이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다. 지수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곡물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재고로 갖고 있는 거 오르고, 제품으로 갖고 있는 거 오르고, 운반할 때 오르고, 제조할 때 오르고, 그냥
갈 키로 돈 긁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이. 근데 그 인플레이션 환경이 앞으로 장기간 2%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뭐 사실상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허용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향후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너무너무 저평가돼 있고 뭐 나무랄 데 없는 재무 구조. 뭐 대안제품 보유한다고 불안할 게 있겠습니까? 이런 걸 시장 대비해서 강하고 뭐 이러면 더 이상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요 변동성 범위 하단까지 왔습니다. 뭐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한제본하고 코스피 지수는 바닥을 깼는데 삼성은 저점이 한참 높아졌네 여기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우리 시장을 결정할 게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 성공이냐 실패냐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발표한 것 중에서 뭐 양산 일정을 미뤘다 이런 거 잘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6월 정도면 3나노 공정 양산을 한다. 나노시트 방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 대비해서 강하니까 그럴 만큼의 어떤 이미 체력도 있고 그런 기미도 보이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그동안은 시장 대비해서 약했습니다. 이 고점 10만 원 가까이 찍고 나서 96,800원 가고 흘러내리는 기간 동안 코스피는 예, 상승 고점이 상반기에 나오고 하반기까지 잘 버텼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약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강세로 전환했다. 시장 대비해서. 그럼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이런 시장 대비 강세만 이어가더라도 그리고 하반기에 이슈를 주가로 잘 연결만 시키더라도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성전자 시장 대비해서 약할 것이고 재미없을 것이다. 네,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데 시간 가치를 생각하면 5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장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만약에라도 떨어지면 얼마에 사면 좋겠냐? 뭐 그거는 이제 7만 원 이하 정도 가면 매력이 있고 6만 원 이하면 시장 상관없이 때려서 박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었고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지수 대비해서 역시 선전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장기화되고 어떤 시장에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삼성전자의 그 3나노 공정 양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랬을 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계속 어려운 시장일 거고 하필 연휴 전에 이렇게 암울한 상태일 텐데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그 뭐 그냥 뭐 속는 셈 치고 저 친구가 뭐 조 단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래 그거 뭔지는 한번 보자. 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매력을 느끼실 건데 뭔지나 보자. 그때까지는 시장에서 조금 실망하더라도 요런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상심치 마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 연휴 지나면 다소 나아질 거라고 보니까 뭐 이제 남은 시간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는데 이틀만 잘 참으시면 이 꼴도 보기 싫은 이 주식에 대해서 조금은 나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3월 보내고 5월 보내고 하다 보면 이제 하반기는 괜찮을 거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계속 좋을 종목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또 기회를 찾고 미국하고 균형을 맞추는 관점에서 또 기회를 찾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